안녕하세요, 제이리스 김성현 대리입니다. 오늘은 아주 핫한 차량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우디의 이트론이죠. 여러 드라마에서도 협찬이 되어서 이제 방송 중에서도 접할 수 있는 차량이고, 갯마을 차차차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탔던 차량으로 유명한데, 디자인도 아주 멋스럽게 잘 나왔고, 주행 감각이나 실내 공간 저는 전부 다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상당히 이 리뷰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전면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타 다른 아우디 차량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막혀있고 전기차답게 별도의 이런 실버 계열의 도색 처리를 함으로써 좀 더 내연기관 차량들과는 다른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자인은 크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외관 한번 쭉 둘러보는 걸로 하고, 바로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가 카메라로 장착이 됨으로써 상당히 슬림하고 뭔가 이게 자동차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는 다소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은 실내 들어가서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도 아주 멋스럽게 그레이톤으로 제작이 된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요, 타이어는 4계절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스포트백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SUV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외관적인 크기는 Q5랑 비슷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여기 도어를 여는 느낌도 이렇게 들려서 올리는 게 아닌 일반적인 차량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 테슬라나 EV6나 이런 차량들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서 문을 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님으로써 오는 장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번거롭게 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체적인 라인은 일반 SUV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끝부분에서 살짝 깎여 내려옴으로써 좀 더 스포티한 인상을 심어줬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 후면도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후면으로 왔는데요, 후면도 다른 차량들과 크게 다를 점은 없어요. 전기차라고 해서 번호판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를 뿐이지 큰 차이점은 없고, 여기 55 쿼트롤 이제 엠블럼 박혀 있고 이트론,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디자인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답게 머플러는 없고요, 길게 이어진 리어라이트가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아우디에서 이쪽에 크롬라인 처리를 하는데, 이 차량은 따로 크롬라인을 사용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라이트로 디자인을 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트렁크 공간은 어느 정도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보시면 상당히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좁지만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밑에 아랫부분 보면은 히든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런 바구니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세차용품 이런 곳에 넣기 편할 것 같고,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은 괜찮겠으나 그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가면 힘들 수 있겠다. 골프백은 제가 봤을 때 한두 개 정도 넣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넓지 않아서 크게 장점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무래도 이 일반형이라고는 하지만 아래에서부터 깎아내려오는 디자인으로 인해서 좀 트렁크의 공간을 좀 손해를 본 것 같고요. 네, 트렁크 공간이 크게 상관없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후면까지 알아보았고, 바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량인지 한번 썰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지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트론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데요, 실내 디자인도 Q7부터 들어가는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단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메인 디스플레이와 아래 이제 햅틱 반응이 가능한 공조 제어 버튼들이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실제 버튼을 누르는 듯한 느낌을 잘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칭찬을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터치로 많이 변화되는 추세인데, 이렇게 아날로그를 누르는 것처럼 설계한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신기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트론 하면은 사이드미러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있어야 될 게 없어서 처음엔 좀 당황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주차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실제 거울을 보는 것과 이 화면을 보고 주차하는 게 괴리감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주차하던 시간보단
3배는 더 올랐던 것 같아요. 뒷차에서 많이 기다렸는데, 그런 부분은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좀 숙달이 좀 되셔야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광각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 각도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서 좀 넓은 범위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뭐 신선하긴 하지만 실용성은 글쎄 좀 지켜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여타 다른 아우디 Q7 미만 차량들과는 비교가 되게 퀄리티를 잘 뽑아냈네요. 항상 아우디 차량 뭐 A5, A4, A6까지 뭐 제가 욕을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스티어링을 휠을 좀 디자인을 잘했다. 확실히 1억 가까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뭐 Q7, Q8급에 들어갈 만한 인테리어가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기어 변경할 수 있는 기어 노브. 이렇게 하면 저는 처음에 기어 변경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트렌디하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만지작거리게 되는데, 이 가운데 보시면은 또 이 수납 공간을 깊게 만들어 놨는데 좀 깊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요. 쓰기 편할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음료수 컵 같은 거를 놔두면 이쪽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두 개를 놔두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쪽 컵을 이렇게 빼서 먹기가 조금 힘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보시면 이런 수납함도 되게 좁고요. 전기차에 비해서는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제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을 다 뚫어 놓잖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앞뒤 좌우 조절도 가능하고, 그런 실용성에서는 다소 현대기아에 뒤처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저는 아주 만족해요. 고급스럽고 알칸타라 도어 부분 처리된 아우디만의 특징이죠.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포근하게 느껴지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겨울철에 전기차들의 이제 성능 저하,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 꼽히겠죠. 주행거리가 이게 경쟁 차종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에요. 중간에서 거의 꼴찌 수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배터리 문제를 좀 개선을 해주면 지금도 잘 팔리지만 좀 더 잘 팔리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물론 뭐 집에 충전기가 다 있으신 분들은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정말 장거리를 가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30분,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요즘에 다 급속 충전을 쓰시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뭐 1열 좀 알아봤고요. 바로 2열 넘어가서 공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2열 공간에 지금 앉았는데요. 확실히 스포츠백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이 헤드룸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앞좌석 세팅을 좀 이렇게 뒤로 빼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외관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실내 공간은 잘 뽑아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열 공조장치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도 전부 햅틱 반응이 오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설정하기 상당히 편리하고요. 한 손에 이렇게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조작하기도 상당히 편하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USB 포트 2개 있고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의 특징을 잘 살려낸 전기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도 실제 내연기관 차량을 운행하는 것 같았어요. 이질적인 그런 전기차의 소음 빼고는.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도 이제 적용이 되어서 좀 개방감이 좋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충분히 4인 가족이 타기에도 나쁘지 않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 시트 포지션 자체도 너무 높지 않은 시트 포지션으로 인해서 장거리 주행에도 편하게 탑승이 가능할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스포트백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마 키가 크신 분들은 헤드룸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뒷자리에 사람을 태울 일이 많으신 분들은 스포트백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열까지 알아보았고요. 밖에 나가서 바로 총평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이렇게 아우디 이트론 5 카트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 승차감이나 주행질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승해본 EV6와 비교해서도 주행질감은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우디 이트론이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더 유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이제 불편한 사이드 미러,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외에는 정말 저를 만족시킬 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차량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전기차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리스로 진행하는 이제 리스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차량 리스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프로모션 혜택과 저렴한 견적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이트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